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서점원 우주곰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다녀온 제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행의 원래 이름은 세종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로컬 인사이트 트립 인 제주입니다만 제 식으로 풀어보자면 세종의 마을과 연계해서 일하는 마을 사업가들이 제주에서 그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영감을 얻는 여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2박 3일의 일정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로 포인트 트레일입니다. 한라산 주차장이 아니라 해발 0m에서 시작해서 백록담 정상 1947m까지 온전히 두 발로 오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친환경 단체입니다. 도전에 성공한 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벽면에 직접 붙이는 순간의 심정을 제가 보면서 상상해 봤는데요. 괜히 저 혼자 벅차오르더라고요. 저는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도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좋거든요. 얼굴아? 정상보다 제로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모든 것은 제로에서 시작하고 제로는 무한대의 가능성을 지닌다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오롱의 솥솥 리버스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인 코오롱 아시죠? 거기서 재고품을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활용법을 바꿔서 업사이클링한 제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최대한 환경에 피해를 적게 끼치는 방법으로 50년 된 건물을 활용하고 있고요. 해양 쓰레기인 쓰레기들, 스티로폼이나 다른 플라스틱 통 같은 것을 전시 테이블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제주 여행 붐이 일었을 때 매출이 좋았지만 제주가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아웃도어 브랜드인 자신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아웃도어 자체도 함께 보존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다녀오면서 물론 사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한 가지의 가치로 이 브랜드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가치를 세상에 내걸 수 있다는 것, 조금 더 많은 기업이 이런 방식의 경영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풀고래입니다. 로컬 다이닝, 전통주 펍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풀고래는 제주의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우리나라 전통주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제주도 집 마당에서 열리는 결혼잔치에 초대된 손님이 되어서 상을 받았는데요. 신부에게만 삶은 달걀을 주는 이유, 또 손님상에 돼지고기 한 점, 두부, 순대가 올라가는 이유, 또 우리나라 곳곳에서 온 매실 등등등등등 전통주들의 탄생 배경까지 음식과 이야기가 풍부한 저녁 상이었습니다. 또 똘라비하고 저는 굿즈에 아주 인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키를 펀딩을 하려고 하는데요. 굿즈 노. 우리는 실력으로 컨텐츠로 승부한다 했었는데 풀고래 소품 코너에서 완전히 개종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파도에서 오신 해녀님의 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작은 어깨에 가족의 생계를 이고 수심 30-40m까지 내려가신다고 해요. 숨 쉴 수 없는 바닷속에서 단 한 번의 숨에 이승과 저승을 오간다고. 그런데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구멍으로 숨 쉴 수 있고 두 발로 땅을 딛고 설 수 있는 바다 밖에서 대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와, 이거는 책상머리에서 나온 글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수십 년 살아오신 분이 해주시는 말씀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깊게 박히더라고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카카오 패밀리입니다. 처음에는 카카오 그룹인 줄 알고 와, 이런 대기업에서 우리를? 했는데 아니어서 살짝 실망했다가요. 이거 뭐야?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카카오 그룹이 카카오 패밀리의 소속이 아닌 게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조금 머리를 들고, 이곳은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이분들은 지금 초콜릿 공정무역을 하고 계신 곳인데요. 나는 쓸모있는 사람인가? 라는 자문에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1기에 선정돼서 흙족발집이었던 공간을 동네 주민들이 막 작당할 수 있는 공간이자 초콜릿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셨고요. 지역과 공정에 대한 진심이 곳곳에 닿은 덕인지 지금은 공장도 가게도 따로 내셨어요. 과테말라에서 공정무역으로 카카오 열매를 가져오시는데 제가 몇 가지 시식을 곤돌아 먹어봤지? 해봤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과정 중에 조별 활동도 있었어요. 제가 있던 조는 제주의 빈집 재생 프로젝트로 유명한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님이 모더레이터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신문에서 두어 번 읽은 적이 있어서요. 오, 실물 영접이 신기했고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현실화한다는 것, 그리고 현실 사회에서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분투, 또 공모사업과 지원사업 응모를 위한 꿀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운동하고 연애해라. 왜? 망해도 몸은 건져라. 이거 절로 열정학습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시간 정도 짬이 나서 가장 가까운 책방을 검색했더니 도보 20분 거리에 제주 풀무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갔다 왔다 하면 머무를 수 있는 시간 딱 20분.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와, 이거 웬일? 성균관대 앞에서 풀무질을 운영하셨던 바로 그 책방지기님 거기 계시더라고요. 모르고 있었는데? 책방이 예쁜 건 둘째치고요. 큐레이션이 와, 저희 북힐 제1호 주제책인 A가 X에게도 있고요. 사실 이 책 다른 책방에는 잘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반가우면 울먹일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알았는데요. 그것도 책을 통해서요. 제가 녹색평론의 발행인인 김종철 선생님의 사상에 입문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곳 제주 풀무질에 오려고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나 봅니다. 김종철 선생님 책이 이렇게 한쪽 서가를 쫙, 예전 대학교 앞 책방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좀 다소 생경하고 반갑고 신기하고 그냥 푹 빠져들고 싶은 서가였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20분은 너무나 짧았고 책방지기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서륜을 요곳에 남겨주셨으니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라는 책은 제가 꼭 구입을 해야만 했고 언젠가 다시 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곳, 여러 사람들에게서 정말 많은 영감을 얻은 2박 3일이었습니다. 내내 이 머릿속에서 불꽃들이 팡팡팡팡. 다 전해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그 불꽃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저희에게 쌓여서 또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에게 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바빴던 2박 3일 틈틈이 나를 미치게 하는 정원이지만 괜찮아 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정원에 대한 애증, 짠한 남자의 이야기죠. 자,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